문틈으로 들리는 소리, 여성의 웃음소리, 호호호. 좋아요. 정말요? 예쁘시네요. 저는 3개월간 남편을 미행했습니다. 매일 밤 11시, 남편은 조용히 안방을 나와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 다른 여자였습니다. 우리 집 안에서 대체 저 방에 누가 있는 거죠?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소영입니다. 올해 35살이고 서울에서 중학교 영어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5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남편 박민수는 건축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고 우리는 행복한 부부였습니다. 아니, 3개월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3개월 전 어느 날부터 남편이 이상해졌습니다. 매일 밤 11시만 되면 남편이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보, 어디가? 아, 화장실. 하지만 화장실 불은 켜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 맨 끝에 있는 작은 방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그 방은 창고로 쓰던 곳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들어간 적 없는 방이었죠.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밤에 뭐 정리하나 보다. 하지만 매일 밤 같은 시간에 1시간씩 이상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잠이 깨서 화장실에 갔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그 작은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호호호, 여자 웃음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여자? 우리 집의 여자가? 조심스럽게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여보, 좋아.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남편 목소리. 정말요? 예쁘시네요. 저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불륜? 아니,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죠? 저는 황급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았습니다. 우리 집에 다른 여자가 있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어젯밤에 작은 방에서 뭐 했어? 응? 아, 그냥 정리 좀 했어. 혼자? 응,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의 눈이 흔들렸거든요. 그 방 문 좀 열어줄래? 나도 보고 싶어. 아, 거기 아직 정리 중이라 지저분해? 나중에가 언제? 조금만 기다려. 남편이 서둘러 출근했습니다. 저는 그날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작은 방에 뭐가 있는 거지? 퇴근 후 집에 돌아왔습니다. 작은 방 문을 확인해 봤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문을 잠가놨어? 5년간 살면서 한 번도 잠근 적 없는 방인데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부러 먼저 잔척했습니다. 11시가 됐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눈을 살짝 떴습니다. 남편이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10분을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뒤따라갔습니다. 복도 끝, 작은 방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저는 문에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오늘 날씨 좋았어요?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좋았어. 우리 산책 갔었잖아. 여자 목소리. 분명 다른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디 갔었는데요? 한강. 벚꽃 예쁘더라. 그랬구나. 즐거우셨어요? 응, 너랑 같이 가서 좋았어.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한강, 벚꽃, 언제? 남편은 저에게 한 번도 한강 가자고 한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자랑은 갔다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불륜, 정말 불륜인가? 다음 날, 저는 남편 휴대폰을 몰래 확인했습니다.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재빨리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문자함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민선아, 오늘 밤에 봐. 민선이가 좋아할 꽃 샀어. 민선아, 사랑해. 민선? 누구죠? 저는 그 이름을 검색해 봤습니다.
통화 기록에도 민선이라는 이름이 자주 보였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친구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나 좀 이상한 일이 있어. 뭔데? 저는 일주일간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친구는 한참 듣더니 말했습니다. 소영아, 그거 불륜 같은데. 그렇지? 응, 집에 다른 여자 숨겨놓고 만나는 거야. 개그섹스 같은 놈. 근데 우리 남편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사람 알면 안 속이지. 탐정 고용해. 탐정? 응, 증거 확보해야지. 나중에 이혼할 때 유리해. 저는 고민했습니다. 탐정까지 써야 하나.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탐정 대신 직접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CCTV 같은 건 없지만 제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일부러 수면제를 먹은 척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11시,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5분 후 조심스럽게 뒤따라갔습니다. 작은 방 문 앞, 이번에는 문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봤습니다. 방 안에는 남편과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젊은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뭐지? 저 사람이 민선? 할머니는 20대 여자처럼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민선아, 오늘 예쁘네요. 호호, 고마워. 너 때문이야. 내가 좋아요? 응, 너랑 있으면 행복해.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저 할머니가 누구지? 왜 20대인 척하고 있지? 더 지켜봤습니다. 남편이 옛날 음악을 틀었습니다. 민선아, 이 노래 기억나요? 응,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들었던 노래잖아. 맞아요. 그때 민선 씨가 너무 예뻤어요. 호호, 지금도 예쁘지? 당연하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방문을 확 열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남편과 할머니가 깜짝 놀라 저를 봤습니다. 할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민수야, 이 예쁜 아가씨 누구야? 남편이 당황하며 저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여보, 여보, 진정해. 진정하라고? 당신 지금 저 할머니랑 뭐 하는 거야? 설명할게. 일단 밖으로. 남편이 저를 거실로 데려왔습니다. 여보, 들어봐. 저분이 누군데? 민선? 당신 휴대폰에 저장된 민선? 아니야. 저분은 남편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야. 뭐? 우리 어머니? 내 엄마? 저는 멈췄습니다. 시어머니? 라고? 응. 근데 왜 저렇게? 어머니가 치매 걸리셨어. 치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6개월 전에 알츠하이머 진단받으셨어. 그리고 3개월 전부터 50년 전으로 돌아가셨어. 50년 전? 응. 본인을 쫌살이라고 믿으세요. 그리고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가 당신을 첫사랑으로 착각하세요. 이름이 박민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선, 제가 민선이라고? 설명해줘, 제대로. 저는 소파에 앉아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전이야. 어머니가 갑자기 날 못 알아보시는 거야. 병원에 갔더니 알츠하이머래. 그것도 빠르게 진행되는 타입. 그럼 그때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미안해. 네가 놀랄까 봐.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엔 최근 기억만 잊으셨어. 나를 40살쯤으로 생각하시고 그런데 점점 더 과거로 돌아가시는 거야. 한 달 전부터는 완전히 30년 전으로 돌아가셨어. 본인을 30대 주부라고 생각하시고 그럼 3개월 전부터는 50년 전. 본인을 20살 여대생이라고 믿으세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저 방에 요양원은 거부하셔서 집에서 모시기로 했어. 근데 어머니가 밤에 잠을 못 주무세요. 계속 민선이를 만나야 한다고 하시면서.
민선이가 누군데? 어머니의 첫사랑, 50년 전에 사귀셨던 분. 남편이 오래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박민선 씨, 50년 전 어머니 대학 동기셨대. 저는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 나랑 닮았어. 응, 나도 놀랐어. 어머니가 네 사진을 보시더니 민선아 라고 부르시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를 저 방에 모셨어. 50년 전 스타일로 꾸며서. 그리고 매일 밤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말했어야 됐는데 왜 숨겼어? 나도 도와줄 수 있었잖아. 네가 부담스러워할까 봐. 그리고 어머니가 너를 만나면 민선이라고 부를 텐데 그게 이상할 것 같아서.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럼 당신이 매일 밤 11시에 저 방에 가는 이유는? 어머니가 밤마다 민선이를 찾으세요. 안 가면 문을 열고 나오셔서 위험해. 그래서 내가 매일 밤 어머니 방에 가서 같이 시간을 보내. 과거 이야기를 들어드리면서. 저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남편의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여보, 힘들었겠다. 괜찮아, 어머니니까. 하지만 괜찮지 않아 보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학교에서도 계속 그 생각만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치매에, 그리고 날 첫사랑으로. 방과 후 저는 치매에 대해 검색해 봤습니다. 알츠하이머병, 50대 이전 발병하는 조기 발병형 치매, 급속히 진행되며 기억력 상실. 환자는 과거로 돌아가 그 시절을 실제로 살고 있다고 믿음.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시어머니는 정말로 본인이 20살이라고 믿는 거네.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작은 방 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했습니다. 누구세요? 안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며느리예요. 며느리? 누구 며느리?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70대의 얼굴이지만 20대처럼 화장하고 예쁜 원피스를 입고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머니? 나 어머니 아닌데? 시어머니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나 아직 20살인데 결혼도 안 했어. 아, 네. 너 누구야? 새로 이사 온 이웃? 네, 그렇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너 민선이 닮았다. 네? 어머, 진짜 닮았어. 너 혹시 민선이 동생? 시어머니가 신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민선아, 민선아. 저는, 민선아, 어디 갔다 왔어? 보고 싶었어. 시어머니가 저를 꼭 껴안으셨습니다.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민선아, 우리 오늘 영화 보러 갈까? 저는 가자. 우리 데이트하자. 시어머니가 제 손을 끌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어머, 민수야, 민선이 왔어. 우리 영화 보러 갈 거야. 남편이 저를 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늦었어요. 내일 가요. 싫어, 오늘 가고 싶어. 어머니, 민선 씨도 피곤하대요. 그치, 민선 씨?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은 좀 피곤해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내일 보자. 시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민선아, 내일 꼭 와야 해. 약속. 네, 약속할게요. 시어머니가 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 미안해. 어머니가 너를 보시면 계속 민선이라고 부르실 거야. 어머니가 민선 씨를 정말 사랑했었나 봐. 50년이 지났는데도 유일하게 기억하시는 사람이 민선 씨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과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줘. 시어머니 상태가 얼마나 심각해. 남편이 의료 기록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빠르면 1년 안에 1년? 응, 급속도로 진행되는 타입이래. 기억이 점점 더 사라지고 결국에는 나도 못 알아보실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가 행복한 기억 속에서 사시길 원해. 30살 첫사랑과 함께였던 그때로.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뭐? 내가 민선 씨 역할을 할게. 여보, 어머니가 행복하시면 되는 거잖아. 내가 민선이 되면 돼. 남편이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다음 날부터 저는 결심했습니다. 좋아. 내가 50년 전 박민선이 되자.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 역할극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그리고 시어머니의 슬픈 과거를 알게 될 줄은. 다음 날 저녁. 저는 50년대 스타일로 옷을 입었습니다. 남편이 준비해둔 옛날 원피스와 카디건. 이렇게 입으면 돼? 완벽해. 정말 50년 전 사람 같아. 남편이 작은 방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손님 오셨어요. 누구? 민선 씨요. 민선아?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민선아, 왔어?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순 언니. 남편이 알려준 대로 시어머니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머, 민선아.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보고 싶었어. 어제 왜 안 왔어? 미안해요. 바빠서. 괜찮아. 오늘 왔으니까.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소파에 앉혔습니다. 방 안은 정말 5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오래된 가구, 흑백 사진, 옛날 라디오. 민선아, 오늘 뭐 했어? 저는 공부했어요. 공부? 시험 있어? 네, 다음 주에. 우리 민선이 똑똑하니까 잘할 거야? 시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그나저나 민선아, 너 오늘 예쁘다. 고마워요, 언니. 나랑 사진 찍을래? 네, 좋아요. 시어머니가 옛날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꺼내셨습니다. 민수야, 우리 사진 좀 찍어줘. 네, 어머니. 남편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저와 시어머니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찰칵. 사진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사진을 흔들며 기다리셨습니다. 어머, 예쁘게 나왔다. 민선아, 봐. 사진 속에는 70대 할머니와 35세 여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눈에는 20대 친구 둘로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액자에 넣자. 네, 좋아요. 시어머니가 사진을 소중하게 서랍에 넣으셨습니다. 민선아, 우리 음악 들을래? 네. 시어머니가 오래된 LP판을 틀었습니다. 50년대 가요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노래 기억나? 저 잘 모르겠어요. 우리 고등학교 때 맨날 듣던 노래잖아. 시어머니가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따라 흥얼거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어나 춤을 추셨습니다. 민선아, 같이 춰. 네.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춤을 췄습니다. 70대 할머니와 35세 여자가 거실에서 춤을 추는 모습. 남편이 문 밖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숨을 헐떡이며 앉으셨습니다. 아, 힘들어? 나 늙은가 봐. 언니, 아직 젊잖아요. 그래, 고마워. 근데 민선아. 네? 너 나랑 계속 친구해줄 거지? 시어머니의 눈이 갑자기 불안해 보였습니다. 당연하죠. 정말? 네, 우리 평생 친구예요. 시어머니가 안도하며 웃으셨습니다. 다행이다. 난 네가 나한테 실망할까 봐 걱정했어. 왜요? 아니야, 그냥. 시어머니가 창밖을 보셨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주무셔야죠. 벌써? 민선이랑 더 놀고 싶은데? 민선 씨도 집에 가야 해요. 그래, 민선아, 내일 또 올 거지? 네, 올게요. 약속. 저는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고마워. 어머니가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 언니가 불쌍해. 응? 5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때를 살고 계시잖아. 현실을 모르시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어머니는 지금도 본인이 20살이라고 믿으세요. 민선 씨는 어떻게 됐어요? 진짜 민선 씨. 잘 모르겠어. 50년 전에 헤어지셨다는데 그 후로 소식이 없대. 왜 헤어지셨대요? 부모님이 반대하셨나 봐. 그 시절에는 그런 거 많았잖아.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50년간 잊지 못한 첫사랑. 다음 날부터 저는 매일 저녁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민선아, 왔어? 네, 언니. 우리는 함께 음악을 듣고 사진을 찍고 수다를 떨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50년 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민선아, 너 기억나? 고등학교 때 우리 둘이 같은 남자 좋아했잖아. 네? 그 남자. 이름이 뭐였더라? 시어머니가 기억을 더듬으셨습니다. 생각 안 나. 근데 그 남자가 너 좋아했어. 저요? 응. 나는 질투 났었지. 근데 너는 그 남자 거절했잖아. 왜 거절했어? 잘 모르겠어요. 넌 착해. 내 친구라서 거절한 거지?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고마워, 민선아. 넌 정말 좋은 친구야.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언니, 저는 민선이 아니에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갑자기 물으셨습니다. 민선아, 너 남자친구 있어? 네? 남자친구, 사귀는 사람. 없어요. 정말? 너 예쁜데 왜 없어? 그냥요. 혹시 나랑 같은 사람 좋아하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장난스럽게 웃으셨습니다. 누굴요? 우리 과 선배, 김진우. 잘 모르겠어요. 거짓말. 내 표정 봐. 좋아하지? 시어머니가 제 볼을 꼬집으셨습니다. 언니, 괜찮아. 나는 포기할게. 너한테 양보할게. 네? 너희 둘이 잘 됐으면 좋겠어. 진짜야. 시어머니의 눈이 진지해졌습니다. 민선아, 너 행복해야 해. 알았지?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언니는 민선 씨랑 어떻게 됐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시어머니가 김진우라는 사람 얘기하셨어요. 김진우? 네, 시어머니랑 민선 씨가 같이 좋아했던 선배래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 사람, 아버지야. 네?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남편.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시어머니는 민선 씨를 좋아했는데 아버지랑 결혼하신 거예요? 응, 50년 전에 부모님이 정해준 결혼이었대. 어머니가 원한 건 아니었나 봐. 저는 시어머니가 불쌍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하고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매일 저녁 시어머니의 민선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퇴근하면 50년대 스타일로 옷을 갈아입고 시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민선아, 오늘도 왔구나. 네, 언니.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연기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진심이 되어 갔습니다.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오래된 상자를 꺼내셨습니다. 민선아, 이거 봐. 뭐예요? 우리 고등학교 때 사진. 상자를 열자 흑백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졸업식 사진. 사진 속에는 젊은 시어머니와 다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민선 씨예요? 응, 예쁘지? 정말로 저와 닮았습니다. 민선아, 너 기억나? 졸업식 끝나고 우리 둘이 울었잖아. 왜 울었어요? 대학이 달라서. 너는 서울, 나는 부산.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무 슬펐어. 너랑 헤어지는 게. 언니. 근데 우리 약속했잖아. 꼭 다시 만나기로. 네. 그래서 만났어. 대학 1학년 여름방학에. 시어머니가 다른 사진을 꺼내셨습니다. 이게 그때 사진. 한강에서 찍었어. 사진 속에는 2명의 여대생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날 진짜 행복했어. 너랑 하루 종일 놀았잖아. 그랬구나. 민선아.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너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언니.
가족보다, 남자친구보다 너였어. 항상.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언니, 저도 언니가 소중해요.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건 연기가 아니야. 진짜야. 저는 정말로 시어머니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시어머니가 갑자기 아프셨습니다. 머리가 아파. 언니, 괜찮아요? 어지러워. 민선아. 시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어머니, 남편과 저는 급히 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치매가 더 진행됐습니다. 뇌 손상이 심해지고 있어요. 얼마나 더? 아마 3, 6개월 정도 남으셨을 것 같습니다. 남편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언니가 곧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민선아, 왔니? 네, 언니, 제가 왔어요. 다행이다. 네가 없으면 나 무서워.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저는 시어머니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저는 병원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얼마 안 남으셨대. 알아? 우리 어머니를 위해 뭘 해드릴 수 있을까? 남편이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했던 기억 속에서 계시게 해드리고 싶어. 어떻게? 민선 씨를 찾아야 할 것 같아. 진짜 민선 씨요? 응. 어머니가 진짜 민선 씨를 만나셨으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찾아봐요. 다음 날 우리는 민선 씨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졸업 앨범, 동창회 명단, 인터넷 검색.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50년이 지났고 결혼해서 성이 바뀌었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단서를 찾았습니다. 여보, 동창회 회장님이 연락처를 알고 계시대. 정말? 응. 민선 씨가 미국에 사신대. 50년 전에 유학 가셨다고. 미국. 그런데 남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10년 전에 돌아가셨대.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선 씨가 이미 어떡하지? 어머니한테 뭐라고 말씀드리지? 말씀드리지 말아요. 응? 언니는 민선 씨가 살아있다고 믿고 계세요. 그게 더 행복하실 거예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나을 것 같아. 며칠 후 시어머니가 퇴원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셨지만 상태가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민선아, 오늘은 너무 피곤해. 그럼 쉬세요, 언니. 아니야, 너랑 같이 있고 싶어. 시어머니가 제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언니, 제가 여기 있을게요. 정말? 네, 언니 옆에 계속 있을게요. 시어머니가 안도하며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옆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새벽 3시. 시어머니가 깨어나셨습니다. 민선아? 네, 언니. 너 혹시 나한테 화났어? 왜요? 내가 진우 오빠랑 결혼했잖아. 저는 멈췄습니다. 언니, 무슨 소리예요? 너도 진우 오빠 좋아했잖아. 근데 내가 결혼해버려서 미안해.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 정말 미안해. 언니 괜찮아요? 아니야, 안 괜찮아. 나는 너를 배신했어. 시어머니가 흐느끼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언니 배신이 아니에요. 언니는 잘못 없어요. 정말? 네, 진짜예요. 민선아, 나랑 계속 친구해 줄 거지? 당연하죠. 평생 친구예요. 시어머니가 제 품에 안겨 오셨습니다.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그날 아침, 남편이 오래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여보, 이거 봐. 뭔데? 어머니 책상 서랍에 있었어. 50년 전 편지. 편지 봉투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민선에게 우리는 편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50년간 숨겨진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50년 전 송을 씨. 민선아, 이 편지를 쓰는 게 너무 힘들다. 너한테 직접 말할 용기가 없어서 이렇게 편지를 쓴다.
나 결혼하기로 했어. 진우 오빠랑. 너도 알다시피 우리 부모님이 정해주신 거야. 나는 거절했어. 몇 번이나. 하지만 부모님이 들어주시지 않았어. 집안 명예를 생각해라. 너 하나 때문에 가족이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어쩔 수 없었어. 미안해, 민선아. 너한테 약속했잖아. 우리 평생 친구하자. 절대 남자 때문에 멀어지지 말자. 근데 나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 더 미안한 건 진우 오빠가 너를 좋아했다는 거야. 나도 알았어. 오빠가 너를 보는 눈빛, 너한테 말 걸 때 떨리는 목소리. 근데 나는 오빠를 빼앗은 거야. 아니, 부모님이 빼앗게 한 거지. 민선아, 정말 미안해. 너무 미안해. 나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진우 오빠 없이도, 나 없이도 부디 행복해져. 그리고 미안하지만 이제 우리 연락하지 말자. 내가 결혼하면 너한테 상처만 줄 것 같아. 차라리 깨끗하게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랑해, 민선아. 친구로서. 평생. 정순이가 저는 편지를 다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시어머니가, 민선 씨를 진짜 사랑하셨나 봐. 남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이 편지 보내지 않으신 거네요. 응, 봉투에 주소도 안 쓰여 있어. 아마 못 보내신 것 같아. 저는 편지를 다시 봤습니다. 그럼 민선 씨는 이유도 모르고 연락이 끊긴 거네요. 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저는 시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언니? 민선아? 왔어? 네. 저는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언니, 저한테 할 말 없어요? 할 말? 언니가 결혼하신다는 거.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편지 봤어요. 편지? 언니가 저한테 쓴 편지.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민선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언니, 나는 너를 배신한 거야. 진우 오빠가 너 좋아했는데 내가 결혼해버려서. 시어머니가 흐느끼셨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아니야, 안 괜찮아. 나는 최악의 친구야. 아니에요. 저는 시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언니는 잘못 없어요. 언니도 어쩔 수 없었잖아요. 민선아, 그리고 저는 언니가 행복하길 바래요. 진짜? 네, 진짜예요. 시어머니가 제품에서 한참을 우셨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더 약해지셨습니다. 식사도 잘 못하시고 자꾸 졸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남편과 저는 매일 시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민선아, 네 언니. 나 너한테 고백할 게 있어. 뭐예요? 나 사실은. 시어머니가 숨을 깊이 들이쉬셨습니다. 진우 오빠를 사랑한 적 없어. 네? 부모님이 정해준 결혼이었어. 나는 그냥 의무로 살았어.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0년간 나는 행복한 척했어. 착한 아내, 착한 며느리, 착한 엄마. 언니, 근데 내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네가 있었어. 시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민선아, 나 너를 사랑했어. 친구 이상으로.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언니, 미안해. 이상하지?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다니. 아니에요. 나도 처음엔 몰랐어.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알게 됐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시어머니가 눈을 감으셨습니다. 50년간 나는 너를 잊으려고 했어. 근데 못 잊겠더라. 언니, 그래서 치매 걸린 게 다행이야. 이제 나는 50년 전으로 돌아가서 너랑 다시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 저도 언니 사랑해요. 정말? 네, 진짜예요.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고마워, 민선아. 그 말 듣고 싶었어. 그날 밤, 시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민선아,
민선아. 시어머니가 계속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네, 언니. 제가 여기 있어요. 민선아, 우리 결혼하자. 네? 나랑 결혼해줘. 평생 함께 살자. 시어머니가 제 손에 무언가를 끼워주셨습니다. 낡은 반지였습니다. 이게 언니의 약혼 반지예요. 응, 50년 전에 받은 거야. 근데 나는 이걸 내게 주고 싶었어. 시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민선아, 결혼해 줄래? 저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네, 언니, 결혼할게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깨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남편이 시어머니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빨리, 저는 급히 전화했습니다. 구급차가 왔고 시어머니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중환자실.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혼수 상태입니다. 뇌기능이 거의 멈췄어요. 그럼 깨어나실 가능성은 10% 미만입니다. 남편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엄마,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 언니, 중환자실 밖. 우리는 유리창 너머로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계셨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알아.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어머니한테 행복한 시간을 줘서. 아니에요. 네가 아니었으면 어머니는 외로우셨을 거야. 저는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언니, 일어나세요. 3일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혼수 상태였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중환자실 면회 시간에 들어가서 시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저 왔어요. 민선이에요. 언니, 일어나세요. 우리 약속했잖아요. 결혼하기로. 언니가 준 반지, 제가 끼고 있어요. 봐요. 저는 반지를 시어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예쁘죠? 언니 반지. 언니, 제발 일어나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깨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뭘요? 연명치료 계속하실 건지? 남편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시는 게 뭘까요? 글쎄요. 환자분 의사를 알 수 없으니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여보, 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응? 언니가 행복한 기억 속에서 가고 싶다고 하셨어요. 지금 언니는 기계로만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게 언니가 원하시는 걸까요? 남편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만하자. 엄마를 편하게 해드리자. 우리는 연명치료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 병실에 혼자 들어갔습니다. 언니, 저는 시어머니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언니, 제가 왔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언니, 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언니, 행복하셨어요? 저랑 보낸 시간들. 저는 시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요, 행복했어요, 정말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엔 연기였어요. 언니를 위해서 민선 씨 역할 하는 거. 근데 언니랑 시간을 보내면서 진심이 됐어요. 저는 시어머니 손에 키스했습니다. 언니, 사랑해요, 진짜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언니를.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언니? 저는 깜짝 놀라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시어머니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습니다. 언니, 깨어나세요. 하지만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간호사님,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잠시만요. 간호사가 확인했습니다. 착각이실 거예요. 때때로 그런 반사작용이 있거든요. 아니에요. 분명 환자분은 뇌사 직전이에요. 깨어나실 가능성은 없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언니, 정말 안 깨어나시는 거예요? 다음 날, 우리는 마지막 결정을 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호흡기를 떼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에 남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를 위해 특별한 것을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 병실에 50년대 음악을 틀었습니다. 벽에는 옛날 사진들을 붙였습니다. 침대 옆에는 꽃을 놓았습니다. 언니, 저 왔어요. 저는 50년대 옷을 입고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언니, 여기 봐요. 우리 추억 사진들이에요. 저는 사진들을 시어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이건 언니 졸업사진, 이건 한강사진, 이건 목이 메었습니다. 이건 우리 둘이 찍은 마지막 사진이에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 내일이면 언니가 가시는 거예요. 저는 언니를 보낼 준비가 안 됐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언니, 제발 한 번만 깨어나세요. 제발. 그때였습니다. 민선아, 아주 작은 목소리.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떠져 있었습니다. 언니? 민선아, 너. 시어머니가 제 얼굴을 보셨습니다. 정말 너구나. 네네, 저 민선이에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고마워. 와줘서. 언니, 나 행복했어. 너랑.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너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언니, 저도요. 민선아,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언니. 시어머니가 제 손을 들어 본인 뺨에 갖다 대셨습니다. 따뜻해. 내 손. 민선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할게. 뭐든지 할게요, 언니. 우리 결혼식 올리자. 결혼식이요? 응, 우리 둘만의. 시어머니가 힘겹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50년 전에 못했던 거.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언니. 결혼식 올려요. 지금 당장. 저는 급히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어머니 깨어나셨어. 뭐? 남편이 달려왔습니다. 엄마. 민수야. 시어머니가 남편을 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민수야, 너 왜 이렇게 컸어? 아직 어린애인데. 시어머니는 여전히 과거에 계셨습니다. 남편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 저랑 결혼식 올리고 싶대요? 결혼식? 네, 50년 전에 못했던 거. 남편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하자, 지금 당장. 우리는 급히 준비했습니다. 간호사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환자분이 마지막 소원이라고 하시는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뭘 도와드릴까요? 결혼식이요. 병실에서. 간호사들이 놀랐지만 흔쾌히 도와주셨습니다. 물론이죠. 준비할게요. 30분 만에 병실이 변했습니다. 하얀 천으로 벽을 덮고 꽃으로 장식하고 촛불을 켰습니다. 간호사 한 분이 웨딩드레스까지 빌려주셨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입었던 거예요. 드셔보세요. 고맙습니다. 저는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50년대 스타일의 소박한 드레스. 시어머니께 어울리는. 남편이 시어머니를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시어머니도 하얀 옷을 입으셨습니다. 언니, 준비됐어요. 민선아, 너 예쁘다. 시어머니가 저를 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랑 정말 결혼해주는 거야? 네, 언니, 당연하죠. 남편이 목사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어머니와 지현 씨의, 아니, 정순 씨와 민선 씨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신부 박민선 씨, 신부 김정순 씨를 남편으로, 아니, 평생의 동반자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저는 시어머니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맹세합니다. 신부 김정순 씨, 신부 박민선 씨를 평생의 동반자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시어머니가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맹세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분은 부부입니다. 남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키스하셔도 됩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사랑해요, 애니. 언니. 나도 사랑해, 민선아. 간호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남편도 울면서 박수 쳤습니다. 병실에 50년대 음악이 흘렀습니다. 민선아, 우리 춤출까? 네, 언니. 저는 시어머니를 휠체어에서 조심스럽게 일으켰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춤을 췄습니다. 아주 천천히. 민선아, 네, 언니. 나 평생 이 순간을 꿈꿨어. 너와 함께 춤추는 거. 시어머니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50년을 기다렸어.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 저도요. 정말? 네, 저도 언니를 50년 기다렸어요. 우리는 계속 춤을 췄습니다. 노래가 끝날 때까지, 그리고 노래가 끝났을 때 시어머니가 제 품에 쓰러지셨습니다. 언니,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 우리는 시어머니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민선아, 고마워. 언니, 너 덕분에 나는 행복했어.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약해졌습니다. 50년 전에 못한 말, 지금 할게. 민선아, 사랑해. 친구로서도, 그 이상으로도, 언니, 저도요.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은 너와 함께한 시간이었어. 시어머니가 눈을 감으셨습니다. 고마워, 민선아. 언니, 이제 나 좀 쉴게. 언니, 시어머니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심장 박동 모니터가 삐 소리를 냈습니다. 환자분,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남편이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여보, 저는 남편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언니,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30분 후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사망 시간 밤 11시 42분입니다. 유가족께 조의를 표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언니, 가신 거예요? 남편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보, 어머니한테 가보자. 우리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평화롭게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지어져 있었습니다. 언니, 행복하셨죠? 저는 시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언니, 편히 쉬세요. 50년간 고생하셨어요. 저는 시어머니 이마에 마지막 키스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가 남긴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50년 전 사진들, 옛날 편지들, 그리고 일기장 하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50년 전부터 최근까지 쓰신 일기, 마지막 페이지, 3개월 전 치매 진단받기 직전에 쓰신 글. 오늘 병원에서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기억이 점점 사라진다고 한다. 나는 무섭지 않다. 오히려 다행이다. 이제 나는 5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민선이를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50년간 나는 착한 아내, 착한 엄마로 살았다.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민선이가 있었다. 미안해, 민선아. 내가 너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해서, 내가 용기가 없어서, 이제 기억이 사라진다면 나는 다시 전살로 돌아가서 너를 제대로 사랑할 거야. 이번에는. 정순, 저는 일기장을 덮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는 50년간 혼자 사랑하셨구나. 장례식 날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사람만 보였습니다. 영정사진 속 시어머니, 살 때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장례식이 끝난 후 우리는 시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그 작은 방, 50년 전으로 꾸며진 그 방. 여보, 이 방 어떻게 할까?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대로 둬요. 응? 언니의 추억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대로 보존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다. 일주일 후 저는 시어머니가 다니시던 성당에 갔습니다. 신부님이 저를 보고 놀라셨습니다. 어머, 당신이 민선 씨? 아니요, 저는 며느리 이소영입니다.
아, 그런데 정순 씨가 항상 민선 씨 얘기를 하셔서 그랬나요? 신부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매주 오셔서 기도하셨어요. 민선이가 행복하기를 하고요. 그리고 고백 성사 때마다 같은 얘기를 하셨죠. 제가 민선이를 배신했어요 하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50년간 그렇게 기도하셨나요? 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신부님이 저에게 작은 상자를 건네셨습니다. 이거 정순 씨가 맡기셨어요. 만약 민선 씨가 오면 주세요. 하시면서. 이게 뭐죠? 편지예요. 저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편지 한 통. 봉투에 민선에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50년 전에 쓰셨지만 보내지 못한 그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최근에 쓰신 편지였습니다. 민선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야. 미안해. 50년간 연락 안 하고 살아서. 50년 전 나는 너한테 편지를 썼어. 우리 연락하지 말자는 편지. 근데 용기가 없어서 보내지 못했어. 그래서 너는 내가 왜 연락을 안 하는지 몰랐을 거야? 정말 미안해. 나는 결혼했어.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과 30년을 그렇게 살았어. 착한 아내로, 착한 며느리로, 착한 엄마로. 근데 내 마음속에는 항상 네가 있었어.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너를 생각했어. 민선이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민선이는 행복할까? 민선이는 나를 원망할까? 50년간 그렇게 살았어. 그리고 이제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어.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기억이 사라진대. 처음엔 무서웠어. 근데 이제는 다행이라고 생각해. 기억이 사라지면 나는 다시 숫살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너를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민선아, 만약 이 편지를 읽게 된다면 내가 너를 50년간 사랑했다는 걸 알아줘. 친구로서도, 그 이상으로도. 나는 너와 함께한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어.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그 짧은 시간들. 그게 나를 50년간 살게 한 이유였어. 고마워, 민선아. 내 인생에 빛이 되어줘서. 사랑해, 평생. 정순이가 저는 편지를 다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언니, 언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한 가지 알게 됐어. 뭔데? 사랑은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무슨 말이야? 언니가 민선 씨를 사랑한 것. 그게 친구 사랑인지 연인 사랑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사랑인 거야.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어머니는 민선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셨어. 그리고 나도 언니를 사랑했어. 진짜로.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엔 연기였는데 나중에는 진심이 됐어. 남편이 저를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어머니한테 마지막 행복을 줘서. 1년 후 저는 다시 그 작은 방을 찾았습니다. 50년 전으로 꾸며진 그 방.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가구, 흑백 사진, LP판. 저는 소파에 앉아 LP판을 틀었습니다. 50년대 가요가 흘러나왔습니다. 언니, 잘 지내세요? 저는 공기 중에 말했습니다. 저는 언니가 그리워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마치 시어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그리워, 민선아.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언니, 저 이제 알아요. 언니가 50년간 얼마나 힘드셨는지. 하지만 언니, 마지막 3개월은 행복하셨죠? 저랑 함께한 시간.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행복했어요, 언니. 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언니, 약속할게요. 언니를 평생 기억할게요. 그리고 언니처럼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게요. 저는 일어나 방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랑해요, 언니. 평생. 지금도 저는 가끔 그 방에 갑니다. 50년 전으로 돌아가서. 시어머니와의 추억을 떠올립니다. 남편이 물어봅니다. 여보, 뭐 해? 그냥
언니 생각? 아직도? 응, 평생 생각날 것 같아.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줍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실 거야. 네가 이렇게 기억해 주는 것. 그럴까? 당연하지. 어느 날 밤, 저는 꿈을 꿨습니다. 시어머니가 솜살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민선아, 언니,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보고 싶었어. 저도요, 언니. 민선아, 고마워. 내 마지막을 아름답게 해줘서. 아니에요, 아바, 언니. 제가 고마워요. 시어머니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민선아, 나 이제 행복해. 진짜로. 정말요? 응, 50년간 참았던 사랑을 마지막에 표현할 수 있었으니까. 언니, 민선아, 너도 행복해야 해. 알았지? 네, 언니. 시어머니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안녕, 민선아.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언니. 꿈에서 깼을 때 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행복하다는 것을